오늘 준비한 회사는 CIS입니다. 이 회사 요즘에 핫하지요. 왜 핫한지 안 봐도 압니다. 급등했기 때문이겠죠. 자, 봅시다. 7,000원 정도부터 16,000원까지 2배 정도 급하게 올랐네요. 가지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새로 신규 진입할 분은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이라 했죠. 실적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늘어나야 됩니다. 이 회사가 주가가 오르려면. 근데 올해는 보면 자, 20년 매출 보면 500억 정도밖에 아직 안 났어요. 3분기까지.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배터리 제조 공정에 대해서 봅시다. 크게 전극, 조립, 에이징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코팅, 압연, 시팅이 아니고 슬리팅이죠. 잘못 적혀 있습니다. 요게. 자, 크게 보면 이 CIS는 요 세 개까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밑에 보면 전극 제조 장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 코팅, 캘런더, 슬리팅 하는 회사라고, 라미네이터는 이제 검사하는 쪽이거든요. 요까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뭐 다른 이야기지만 캘렌더 보면 카렌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보니까 달력하고 스펠링이 A하고 E만 다르더라고요. 영어도 공부해야 되죠. 여긴 캘런더 요거죠. 압축할 때 캘런더입니다. 자, 캘런더까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제 경험인데요. 이거 처음에 크게 흐름을 먼저 말해주고 이걸 설명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쉽죠. 근데 만약 제가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요렇다 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누가 설명해 줄 때 큰 흐름부터 설명해 주는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CIS가 하는 일에 대해서 봅시다. 코팅하고 압축하고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미네이팅, 휴대용 IT 기기하고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 ESS 요걸 만들려면 2차전지가 필요한데 이 2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를 이렇게 CIS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쿼터 단계는 중요한 게 일정한 두께로 코팅하고 건조하고 전극을 제조하는 공정입니다.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야지 품질이 우수하겠죠. CIS는 기존 건조 방식보다 건조 능력을 20%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였어요. 그리고 두께 편차도 1.5 마이크로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보증할 수 있어서 코팅 공정 분야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캘런더 롤프레싱입니다. 기술이 되게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2009년에 국산화 성공했고 고밀도하고 회전 동심 1.5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보증할 수 있는 컨트롤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자, 그래야지 압변 두께가 품질이 되게 좋겠죠. 이 보증은 세계 최고인 1.5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요런 게 판매 실적하고 호응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기들 말로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다네요. 대단하디앙. 자, 크게 마지막 슬리터. 요건 자르는 건데요. 요구하는 폭으로 절단하고 불량 검출까지 하는 공정이랍니다. 이것 또한 업계 최고의 10 마이크로미터 이내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협의하고 요청이 국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국내 배터리 장비 업체 리스트를 봅시다. 전극 공정이 가장 핵심적이죠. 왜냐면 자, 보세요. 전극 단계 여기가 기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밀해야 되고 대량 생산까지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CIS하고 PNT, 윤성 FNC, TSI인데 상장돼 있는 회사는 CIS하고 PNT밖에 없네요. 자, 이거 두 개를 나중에 봐야 되겠죠. 지금은 우리 CIS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산업의 특징은 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고속으로 만들고 정밀도까지 갖춰야 되니까 내구성까지 우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만들기 어렵겠죠. 그래서 최고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은 유튜브 보시면 인생을 바꿀 투자 기회가 온다. 여기 편을 보시면 2차전지 성장성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이거를 꼭 참고하세요. 되게 고성장 할 거다. 이건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여긴 생략하겠습니다. 2차전지 산업 성장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미래 성장 동력 녹색 에너지 사업입니다. 요즘에 환경오염 방지하려고 파리 기후 협약도 다시 미국에서 재가입하고 난리죠. 이 성장성에 맞춰서 리튬 2차전지 산업이 크게 대두될 겁니다.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산화탄소하고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이만큼 성장할 거다 이겁니다. 이 산업이. 그리고 ESS 전기는 저장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ESS 배터리입니다. 이걸로 저장을 합니다. 이 기술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이 점점 성장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2차 전지 전공정 장비 제조 산업에 대해서 봅시다. 이거는 기술 집약형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여기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품질까지 다 갖춰야 됩니다. 빠르게 만들고 품질까지 우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뛰어나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배터리 강국이 어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LG하고 SK하고 삼성이죠. 이 회사들이 탑인데 외국 입장에서 보세요. 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LG화학 혼자서 만들었을까요?
밑에 하청업체하고 같이 기술을 제휴하고 하겠죠. 그럼 하청업체의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CIS죠.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외국에서도 제조 설비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진입 장벽이 되게 높죠.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리스크를 걸기 되게 싫죠. 리스크를 걸면 좋은 게 있어도 가장 안정적인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배터리를 공급했는데 고장났다, 불났다 이러면 큰일 나죠. 그 회사의 이미지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기존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들을 많이 쓰거든요.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그냥 기술 개발 같은 것도 LG화학에서 예를 들면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하고 같이 협업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엄청 높다 이거죠. 하지만 2차전지 산업이 급속한 성장세에 있죠. 그래서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배터리를 만들려면 제품 개발 2년, 양산 2년, 안정성까지 6에서 7년 걸리거든요. 요거를 대기업하고 같이 합니다. 협업하죠.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산업 분야는 아닙니다. 자, 이 산업의 성장성은 한 보따리 증가할 예정인데요. 이것도 인생을 바꿀 투자 영상 제 유튜브에 있죠. 그거를 참고하십시오.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별만 아니고 업계 최고의 코팅 밀도 품질 뭐 이런 거를 보증하고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해외 전국 장비들이 20% 정도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회사 현황 봅시다. 2차전지 시장 성장 규모. 자, 20년. 이제 2차전지 시작입니다. 이렇게 증가할 거다. ESS 쪽도. 자, 2차전지 산업은 제대로 통계를 내기 힘듭니다. 왜냐면 전부 다 비밀이라고 오픈 안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근데 추정치로 보면 배터리 시장 점유율 보시면 이렇게, 자, 이건 옛날 자료지만 대충 이렇게 나와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국가별 주요 거래업체 한국 뭐 다 하지요. 삼성도 들어갑니다. 엄청 많아요. 이게 거래처가 많아야지 그 회사의 실적이 꾸준하게 변동이 없거든요. 삼성하고 거래한다고 주가가 상한가 가고 이런 회사들 봤습니다. 그거는 하나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면 삼성하고 거래하다가 삼성이 끊어버린다. 그럼 그 회사는 한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알겠죠? 그냥 거래처가 다양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B2B 있고 B2C 있죠. B2B는 기업 대 기업인데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B2C 업체는 뭐냐게 콜라 이런 거는 C가 컨슈머인데 개별 사람이 전부 다 고객이죠. 이래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신규 산업 CIS가 유명한 게 전고체 배터리 때문이죠.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를 쓰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이런 문제를 많이 해소했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더 많이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걸로 너무 치중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무조건 실적입니다. 요게 실적까지 나오려면 좀 걸릴 수 있어요. 여기로 너무 꿈을 꾸지 마시고 요거는 우리가 회사가 좋은데 플러스로 더 얻어 걸릴 수 있다. 요런 기대감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이런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에 꿈을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된다 했죠. 이거보다는 실제적인 우리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주 잔고입니다. 국내 국외 자 보세요. 2100억이죠. 작년 9월 말 기준입니다. 자, 여기 2100억인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봅시다. 2019년 매출이 1000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예상치가 되게 많았는데요. 3분기까지 근데 500억밖에 못했어요. 너무 못했죠. 그런데 수주 잔고가 2000억 남아 있습니다. 이 수주 잔고가 점점 CIS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이 회사의 매출로 이루어질 거라 보면 되죠. 이런 꿈보다는 이런 실제적인 수주 잔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CIS의 고객이죠. 그러면 이 회사들이 얼마나 증설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CIS의 향후 미래 전망도 알 수 있습니다. 20년부터 이렇게 증설을 꾸준히 한다. 요게 CIS의 미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게 진짜 핵심이지. 전고체 배터리 이런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이런 거 너무 꿈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실제적인 투자를 하십시오. 자,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지금까지 이 회사 실적 호떡이었습니다. 자, 영업이익 많이 안 좋고 막 공장 증설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사드. 자, 중국하고 문제 때문에 사드 문제 있었죠. 요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17년, 18년. 그리고 18년 공장 증설한다고 돈을 많이 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 실적이 안 나는데 향후 좋아지면 실적이 향후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미래에 좋아질 거다. 그럼 주가가 오릅니다. 자, 이렇게 오르는 거는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기 때문인데, 자, 근데 여기 안정성도 봐야 되겠죠. 자, 재무 비율, 부채 비율이 18년부터 19년, 20년
갑자기 한 보따리 늘었습니다. 부채가 많아졌다는 뜻이죠. 근데 이것만 보면 부채가 많다 생각 듭니다. 이거를 보시면 안 돼요. 더 간파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채 내역 중에 뭐 단기 차입금도 있고 매입 채무, 단기 차입금도 많이 줄었네요. 근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기타 유동부채지요. 이 부채의 비율이 전부 다 기타 유동부채입니다. 맞죠?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타 유동부채의 내용은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매출로 일어날 부채죠. 이게 부채로 잡습니다. 우리가 돈을 미리 받았다. 선수금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채로 잡히지만 계정에는 우리한테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미리 돈을 받아놔서 이 회사의 매출로 이어질 돈입니다. 실제는 부채가 아닙니다. 아직 매출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부채로 돼 있죠. 선수금이 많은 거는 이제 매출이 다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꼭 간파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무조건 부채 많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세세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투자하시려면. 자, 실적도 여기는 안 했네. 귀찮아서. 자, 매출액 별로 안 좋았는데 중요한 거는 요런 거 다 치우고. 자, 지금까지 매출이 안 좋았는데 이 회사는 향후 매출이 좋아질 게 뻔히 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매출 안 좋았죠. 이게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 점점 좋아지면 매출이 늘어날 거라서 주가도 오릅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싼가 비싼가 이게 핵심이죠. 봅시다. 싼가 비싼가. 작년 기준으로 올해 EPS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EPS가 그 회사의 수익이라고. 수익에 따라서 주가는 변합니다. 당장 변하진 않고 좀 기다리면 그쪽으로 갑니다. 자, EPS 209죠. 근데 올해 EPS는 적자입니다. 적자. 그럼 적자는 계산이 안 되는데, 자, 작년 EPS, 올해는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19년 기준으로 EPS 봅시다. EPS 209였죠. 자, 요거는, CIS는 생략합니다. 지금 가격 얼만가? 뭐야, 이거? 16,700원이네. 날짜 써놓고. 작년 EPS 기준, 올해는 적자 날 수 있습니다. 투자해서 회사마다 기준점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작년 기준 209, 올해 16,700원. 그럼 현재 PR이 80 정도 됩니다. 너무 비싸지요. 신규 투자하실 분은 굳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비싸요, 비싸. 근데 올해 21년 매출 일어나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보시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다 이겁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아질 거라도 딴 회사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계신 분은 그냥 홀딩 하십시오. 나중에 오를 거예요. 근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신규 들어갈 분은 굳이 이거 말고 더 싸고 성장성 좋은 회사 그런 걸 사시면 됩니다. 알겠죠? 제가 봤는데 기업의 성장성에 따라서 PER을 달리 해야 되는데요. LNF. 자, LNF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한 보따리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면 PER이 1200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PER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데 시장에서도 아는 거죠. 2차전지가 성장성이 되게 좋다는 걸. 근데 너무 고평가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PER을 과거 PER로 맞출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건데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CIS는 과거 기준으로 보면 고평가인데 지금 미래로 보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80이란 거는 80% 매년 성장한다는 뜻이라서 굳이 그렇게 리스키한 데 투자 안 하고 더 싸고 성장성 높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 하시고요. 새로 들어가실 분은 이거보다 더 좋은 기업을 투자하세요. 그거는 제 유튜브로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